안녕하세요, 카통형 조디토입니다. 지난 27일 현대에서 드디어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미 힘을 잔뜩 꽉 주고 나왔던 아반떼 CN7의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면 또 디자인이 얼마나 멋있게 바뀔까, 이거 진짜 기대감 갖고 지켜보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디자인팀이 이거 막 이상한 예술 부심 부려가지고 또 괜히 또 건드렸다가 디자인이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먼저 전면 디자인인데, 보통은 그 부분 변경에서 그렇게 큰 변화를 거치진 않죠. 물론 6세대 그랜저 IG가 전기형에서 후기형으로 가면서 얼굴도 싹 다 갈아엎고 사이즈랑 휠베이스의 그 세팅까지 달라져가지고 완전 거의 뭐 다른 차 수준으로 변한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시킨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일단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기존 CN7의 기본적인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여기에 좀 더 스포티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듬어내서 그 완성도를 좀 더 견고히 뽑아낸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먼저 눈매를 보면 이게 멀리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달라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장 먼저 그 주간 주행등인데, 살짝 위로 치켰던 라인 자체는 비슷한데 여기 잘 보시면 신형에서는 이 눈썹 위쪽에 붙어있던 게 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간 주행등의 두께 자체도 이전 모델보다 좀 더 얇고 샤프하게 싹 다듬었는데, 눈꼬리를 너무 과하게 치켰던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오면서 좀 많이 단정해진 느낌이죠. 결정적으로 이 주간주행등 좌우를 연결하는 바 타입의 장식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 최근 그 스타리아, 그랜저, 그리고 코나로 이어지는 현대의 수평형 램프 디자인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들어간 이건 램프가 아닙니다. 그랜저나 코나처럼 이어지는 그 램프가 아니라 양옆 주간주행등을 이어주면은 현대의 패밀리룩 디자인과 어느 정도 연관성만 이어주는 디자인 장식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사실 최근 현대의 이 시미스 호라이즌 디자인이라는 게 저는 꽤 멋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싫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특히 그랜저에 들어간 얇은 램프 하단에 상대적으로 너무 거대한 그릴이 들어가니까 좀 과한 느낌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신형 아반떼는 기존의 좌우 주간주행등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운데 장식으로만 연결해서 일단 현대 패밀리룩의 요소는 적당히 한 발짝 걸쳐놓고, 그러면서도 오리지널 아반떼 CN7의 디자인 언어도 거의 해치지 않는 선에서 딱 완성한 느낌이라서 이게 상당히 좀 절충의 묘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하이라이트는 전면부 그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전 CN7의 경우 프론트 그릴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긴 하지만 좀 위아래로 너무 확 넓게 쫙 펼쳐져 있어서 입을 너무 과하게 벌린 거 아닌가 싶은 좀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기존 그릴 사이즈는 절반으로 딱 줄이고 그 중앙을 딱 분할한 다음에 다시 하단부 범퍼 쪽을 새롭게 만져서 2분할로 디자인을 잡았죠. 약간 쉐보레 듀얼포트 그릴 디자인 같기도 한데 하단 범퍼 부분은 좀 대충 맞은 느낌도 있긴 해요. 근데 대신 좌우에 에어댐을 크게 배치해놓고 그 주위를 기역자로 꺾이는 라인으로 딱딱 씌워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되니까 기본 아반떼 모델도 약간 N 버전 느낌도 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측면을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언뜻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가장 많은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또 측면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이유가 사실 바디라인 자체는 기존 CN7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디테일을 보면 야, 의외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먼저 측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번 세대 아반떼는 진짜 삼각형의 진심인 차입니다. 휠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대놓고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썼죠. 확실히 현대가 휠 디자인 쪽은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좀 물이 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필러 쪽에는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아반떼 N라인에만 적용된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이거를 기본 아반떼까지 범위를 넓혔어요. 게다가 여기에 그 하이그로시를 넣으면서 C필러 쪽의 패널 이 부분의 디자인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무광블랙의 싸구려 플라스틱 소재라서 차가 진짜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하이그로시를 적용하고 여기에 또 삼각형 패턴으로 막 디자인을 입혀놨거든요. 리어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모델은 차량 컬러의 면을 그대로 범퍼 하단까지 끌어와서 거의 원톤으로 통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면부처럼 리어 범퍼도 블랙 컬러를 적용해가지고 굉장히 위로 확 잡아 끌어올렸어요. 거의 뒷모습의 절반을 이 검은색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머플러 팁이 사라진 대신에 리어 디퓨저를 크게 박아놓은 것도 되게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전면 범퍼 디자인이나 측면 하이그로시 소재를 쓴 것도 그랬지만 이 리어 쪽에 이렇게 디퓨저까지 딱 넣은 걸 보니까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진짜 N9 디자인을 그냥 일반 아반떼까지 확장해서 적용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내부는 사실 조수석에서 바라보는 사진밖에 없어서 많은 단서를 찾기는 좀 힘든데요.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아요. 포인트는 최근 현대차에서 밀고 있는 컬럼식 기어 레버가 아니고 기존 모델처럼 센터 페시아 쪽에 위치한 그런 고전적인 기어 노브 타입이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수평형 램프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 그러니까 그랜저나 코나 같은 경우 컬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됐지만 아반떼는 그냥 디자인 장식만 일자 램프처럼 보이게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기존 램프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실내 구성도 그랜저나 코나랑은 다르게 이전 아반떼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에도 이 아반떼 레터링을 넣었는데 이거는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자랑스럽게 브랜드명이나 차명 레터링 넣는 거는 수긍이 가. 근데 아반떼는 왜 굳이 이걸? 아무튼 이렇게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앞으로 출시될 이 부분 변경 모델의 상품 전략이나 가격, 포지셔닝 이런 게 조금씩 예상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꾸준히 말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는 일반 모델도 디자인이 너무 N9 같다. 이게 전면 범퍼에 들어가는 에어댐부터 뭐 측면 하이그로시랑 삼각형 패턴 그리고 후면 범퍼 디자인이나 디퓨저까지 굉장히 좀 스포티한 스타일링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나 보니까 현대가 올해부터 아반떼 N9을 단종을 시킵니다. 이미 올해 초에 판매 지점이나 대리점에 내려온 공문들 보니까 구형 모델은 단산된다 뭐 이런 말이 써 있고 거기에 딱 N9만 콕 집어서 1월 13일 주문권까지만 받고 이제 더 이상 대응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아반떼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노멀 아반떼가 1.6L 자연흡기, 1.6L 하이브리드, 그리고 1.6L LP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1.6L 터보 N9 그리고 2.0L 터보 달고 있는 아반떼 N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 아반떼 N9이 좀 중간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뭐 120마력 원저리의 내연기관 타기에는 뭔가 좀 출력이 아쉽고 아반떼 N으로 가자니 280마력이라는 동력 성능이랑 풀옵션 때리면 4천만 원 하는 가격이 너무 부담이야. 근데 아반떼 N9으로 가면 출력도 204마력으로 사실 일반인이 공도에서 펀카로 타기에는 충분한 수치고 가격적으로도 아반떼 N보다는 훨씬 싸니까요. 이게 굉장히 가성비 넘치는 되게 좋은 절충안이었거든요. 근데 이 N9의 포지션이 좀 어정쩡했는지 이게 사실 잘 안 팔렸어요 그동안. 그냥 차를 이동수단으로 타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나 자연흡기 가고 차쟁이들은 야 기왕 가는 거 그냥 N을 타야지 N9 그거 흉내만 내고 뭐하러 사? 그래서 현대도 그냥 이 어정쩡한 N9을 단종시키고 대신 노멀 아반떼한테 어느 정도 N9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디자인을 입힌 것 같아요. 물론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에도 N9 패키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엔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형제 모델인 투싼처럼 N9을 그냥 디자인 패키지로만 그러니까 드레스업 옵션으로만 빼버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냐? 기존 아반떼에 막 범퍼 디자인 더 어지럽게 만들고 측면에 막 하이그로시도 넣고 휠 디자인도 또 빡 힘줘서 만지고 사이드 보스트에 괜히 레터링 받고 당연히 원가가 더 올라가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나 풀옵션이 4천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무리 세단이라도 코나보다 한 체급 더 큰 아반떼도 이제 제값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현대도. 그래서 N9을 없애고 야 펀카 타고 싶으면 아예 N으로 가. 하지만 대신 일반 아반떼 디자인은 N9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입혀줄게. 그런데 그거 입혀줬으니까 우리도 가격 좀만 더 올려도 되지? 그래도 막 코나처럼 한 방에 300만 원, 400만 원이 오르고 뭐 그러진 않겠죠? 에이 설마. 오늘은 현대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디자인도 살펴보고 앞으로 이 차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카통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